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었던 한 왕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통해 새로운 조선을 꿈꿨지만 그의 원대한 이상은 왜 결국 미완의 개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멈춰버린 비극적인 운명. 과연 무엇이 그를 좌절시켰고 그의 꿈은 왜 끝내 완성되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닌 시대를 앞서갔던 한 인간의 치열한 삶과 고뇌, 그리고 그가 마주했던 거대한 시대의 무게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던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조의 깊은 내면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잔혹한 비극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품고 그는 복수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죠. 25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정조는 즉위와 동시에 세상에 자신의 뜻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신분 확인을 넘어 그동안 억눌려왔던 자신의 정통성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여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죠. 정조는 뛰어난 학문적 능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개혁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붕당의 색깔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과 재능만을 보고 인재를 등용하려 했죠. 그는 신하들과 밤늦도록 토론하며 개혁의 방향을 논의했고 백성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향한 그의 열망은 마치 한밤중에 등불을 밝히고 지도를 펼쳐 길을 찾는 여행자와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개혁 의지는 여러 구체적인 정책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규장각의 설립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학자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고 개혁 정책을 입안하며 새로운 시대의 사상을 꽃피우는 산실이었죠. 정조는 이곳에서 직접 학자들을 가르치고 토론하며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왕실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창설하여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이는 왕의 명령이 흔들림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그리고 초계문 신제를 통해 젊은 관료들을 재교육하고 재평가하여 능력 있는 인재들이 다시금 활력을 얻도록 독려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낡은 관습과 부패를 걷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조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거대한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수원 화성 축조였죠.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개혁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단순히 성곽을 쌓는 것을 넘어 당시 최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듬는 새로운 이상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조의 꿈을 담고 있었습니다. 설계도 위에 그려진 웅장한 화성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왕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동시에 견고했던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저항을 불러오게 됩니다. 개혁의 칼날이 겨눠진 곳마다 보수 세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개혁의 칼날이 겨눠진 곳마다 보수 세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죠. 정조의 원대한 꿈은 뿌리 깊은 조선 사회 기득권층에게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노론 벽파는 정조의 개혁 시도를 끊임없이 견제하며 왕의 권력 강화를 막으려 했습니다. 규장각이 단순한 학술기관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요충지가 되는 것을 경계했고 초계문 신제를 통해 젊은 관료들이 왕의 측근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수십 년간 요직을 독점해온 기존 세력에게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었죠. 마치 굳건히 뿌리내린 거목의 가지를 쳐내려는 시도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정조는 이러한 반발에 맞서 왕권 강화를 위한 군사적 기반도 다져나갔습니다.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창설한 것이죠. 장용령은 왕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신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정권이 왕에게 집중되는 것을 두려워한 보수 세력은 연일 상소를 올리며 장용영 해체를 주장했고, 조정은 매일같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전 회의는 개혁을 외치는 왕과 이를 저지하려는 대신들 사이에 치열한 전장이 되곤 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부딪히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계속되었죠.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 정조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암살 시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객의 그림자가 왕의 침소를 맴돌고 독이 든 음식이 진상되는 등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재위기간 내내 무려 70여 차례의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늦도록 개혁의 청사진을 그리던 고독한 왕에게 매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침전 바로 옆까지 자객이 침투했던 사건도 있었으니 정조의 삶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을 겁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견제와 위협 속에서도 정조는 개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지닌 왕이라 할지라도 뿌리 깊은 당파 싸움과 견고한 보수 세력의 장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추진력은 점차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죠. 게다가 서학 문제와 재정난 같은 시대적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조가 꿈꾸던 이상적인 조선은 현실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는 배와 같았습니다. 그는 수원 화성 행차의 웅장함 속에서도 자신의 개혁이 직면한 깊은 한계를 어렴풋이 자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행렬 속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도 정조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독과 번민이 자리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처럼 화려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개혁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막막함과 자신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이 숨어 있었을 테니까요. 자신이 꿈꾼 이상이 현실에서는 완성되기 어려움을 어렴풋이 깨닫는 정조의 쓸쓸한 시선은 개혁의 칼날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는 순간을 예고하는 듯했죠. 이 고독한 왕의 좌절은 조선 사회의 미래에 드리워질 비극적 예감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정조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개혁의 칼날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는 순간을 예고하는 듯했죠. 이 고독한 왕의 좌절은 조선 사회의 미래에 드리워질 비극적 예감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정조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정조에게 그 난관을 헤쳐나갈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00년 개혁의 불꽃을 뜨겁게 태우던 정조대왕은 예기치 않게 병석에 눕게 되었고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49세, 한창 원대한 포부를 펼쳐나가야 할 시기였죠. 고통에 신음하던 정조는 결국 그해 6월 28일 창경궁 영춘원에서 파란만장한 삶의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닿는 순간 조선의 미래를 향한 원대한 꿈도 함께 멈춰선 것이나 다름없었죠. 정조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온 조선을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보살피려 애썼던 어진 왕의 죽음에 통곡했고, 신하들은 개혁의 큰 그림이 미완으로 남게 된 현실 앞에서 깊은 탄식과 함께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죠.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듯 정조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개혁의 탑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육성했던 인재등용의 산실, 규장각은 점차 그 위상을 잃어갔고 친히 부대였던 장용영은 해체 수순을 밟으며 왕권 강화의 상징은 쓰러져 갔습니다. 정조가 떠난 자리는 거대한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탐욕스러운 세력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외척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비극적인 세도 정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왕실의 인척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며 매관매직이 횡행하고 국정은 문란해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나라는 안팎으로 이기에 처하게 되었죠. 정조가 꿈꿨던 이상적인 조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혼란과 부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암울한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정조의 개혁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미완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이 그의 개혁을 실패로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원대한 포부는 시대의 거대한 장벽과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은 그의 일은 죽음으로 인해 완성되지 못했으니까요. 만약 그에게 좀 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개혁이 단순히 실패로만 기억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꿈꿨던 모든 것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시도와 정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봉건적인 질서 속에서도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며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였죠. 그의 개혁 정신은 이후 조선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정조의 미완의 개혁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이상을 꿈꾸는 리더가 현실의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 겪는 보편적인 고난과 한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가 남긴 가치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니까요. 한 인간의 고뇌와 시대를 초월하는 개혁 정신의 의미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되짚어보게 하는 것이죠. 정조가 꿈꿨던 새로운 시대는 비록 그 시대에는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의 불꽃 같은 열정과 이상은 역사의 흐름 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과연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조선은 어떤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